부동산 정책의 수립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합니다.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서 3일간에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주제별로 3개 부처 장관 주재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 일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자유 토론회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해서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웹페이지를 주제별로 해서 구분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좀 편리하게 국민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나 국토부 금융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SNS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이런 세 개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주에는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정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토론회에서는 사전 수렴,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정부에서 정리한 주요 논의 쟁점은 별도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기 전에 네. 공급 금융 세제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왜 규제에 관한 주제가 없어요? 규제에 관해서는 어디서 논의합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규제 제도 있잖아요. 규제도 공급 같으면 공급을 하는데 규제가 사람들 그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네, 그건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규제 제도. 금융도 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국민들은 다 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뭐 무슨 지역 지정 허가 제도 뭐 이런 거는 공급 금융 세제에 안 들어 그 안에 넣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로 열고 하나 해주세요. 네네. 네. 공급에다 그만 하든지. 네. 관련이 공급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예. 공급에다 가로 열고 더하기 규제. 규제. 금융도 가로 더하기 규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당연히 금융의 본질은 규제니까. 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하고 네. 통합 홈페이지에 운영을 한다는데 그 왜 홈페이지 표시가 없어요? 통합 홈페이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놨는데 오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좀 정리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게 내용을 토의하자는 게 아니고 쟁점에 대해 쟁점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각 부처 토론회 또는 대통령 주재 국민 토론회에 뭐가 논의될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핵심적인 주요 논쟁점이 뭐다를 오늘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쟁점 이외에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쟁점이 있다고 올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같은 쟁점이라고 하는 게 주요 쟁점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다툴 건 무지하게 많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닙니까? 네.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예민하고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라서 근데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뽑아야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입구도 못 들어가고 싸우다가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 그러면 먼저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크게 7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지역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여의도 등의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거 대책 없이 초고밀 업무시설을 공급하여 주거난 및 교통난 심화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업무시설보다 주거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국제도시로서의 유상을 고려해 국제업무, 상업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 활성화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된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 공급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에 한해서 금융이나 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신축이나 비아파트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 건축규제위원회입니다. AI 혁명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해서 공실 상가나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 용도로 적극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의 건축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기존의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개인 다주택자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은 개인 임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야의 공급 비중입니다. 목돈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주거사다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수요 분산입니다. 서울 내 주거 수요가 여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민간 업무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 부지에 대해 다시 주택이 공급되거나 글로벌 기업 본사가 들어올 경우에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 주택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좀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렵네. 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을 많이 규제를 용적률을 막 풀어주면 집이 더 늘어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된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거리군요. 네. 네, 어쨌든 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요 얘기 말고도 공급에 관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한번 제안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토론 주제였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갈리잖아요. 의견이 갈리면은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의 판단은 일단 국민들께 맡기는데, 그러나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본다. 네, 최대한 듣고 또 가능하면 그 합리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금융 분야. 네.